이제 이 부분이 이제 아까도 잠깐 말씀드렸지만 이 이스라엘 정부에서도 그렇고 이 과학기술자에 대해서 어떻게 신용을 주고 있느냐. 이것이 이제 굉장히 저는 중요한 포인트, 느꼈던 가장 중요한 경험이었다고 생각이 들고, 이런 부분에 제가 경험한 부분에 있어서 한국 정부에서도 시행될 수 있도록 제안을 했고, 일정 부분은 또 그게 일부의 프로그램, 전체 다는 적용될 수는 없었고, 일부의 프로그램에 적용되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게 뭐냐면은, 요게 이제 이스라엘 혁신청, 그러니까 이스라엘의 경제산업부의 R&D를 총괄 담당하는 이 외청이 이스라엘 혁신청입니다. 근데 이제 이스라엘은 사실 전에 이제 강연 때도 말씀드렸지만 이스라엘의 정부의 R&D에서 가장 많은 예산이 투입되는 곳은 국방부예요. 근데 국방부에서 얼마나 많은 R&D 예산을 쓰는지는 그거는 공개되지 않습니다. 근데 이제 제가 이제 이스라엘 산업연구개발재단에서 사무총장으로 근무할 때 그러니까 이스라엘 그 산업연구개발재단의 본부는 한국에 있는 거예요. 지사가 이스라엘에 있습니다. 그럼 이스라엘의 유대인이 이스라엘 지사장으로 근무를 했었어요. 근데 이제 그분하고 이제 얘기를 나눴었는데, 이스라엘 국방부의 R&D 예산이 공개되지 않았지만 엄청나게 크고, 그거보단 비교는 안 되지만 그 다음으로 큰 R&D 예산이 경제산업부에 있다는 거고, 나머지 부처에 있는 예산은 사실은 이 또 경제산업부와는 비교도 안 될 만큼 작다는 거죠. 그래서 이스라엘에서 국방부를 제외한 R&D는 경제산업부에서 주도를 하고 있다. 근데 그 경제산업부 예산을 총괄적으로 집행하고 이 운영하는 조직이 이스라엘 혁신청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 혁신청에서 과제를 어떻게 선정하느냐, 그거를 좀 자세히 좀 말씀을 드려보면요. 이스라엘 혁신청 내에 대여섯 분의 부사장이 있어요. 이스라엘 혁신청장, 사장이 저희 재단에, 그러니까 한국 이스라엘 산업개발재단에 이사로 참여하고 있는 거고요. 이 혁신청의 이사장이 수석과학관이 겸직하고 있는 거고요. 근데 이제 이 부사장 중에 기술 담당 부사장이 있습니다. 이분이 이스라엘에는 이제 이 혁신청에 약 한 200명, 정확하게는 한 180명에서 190명 정도의 전문 평가자를 두고 있는데, 이 전문 평가자는 맥시멈 3년 동안이랍니다. 뭐 3년 이내에서 그만둘 수도 있고요. 3년 지나면 이제 바꿔지는 거죠. 이분들은 이제 딱 200명의 풀이 정해져 있는 거고요. 이분들이 이스라엘 혁신청 내에 우리보다 굉장히 작아요. 국가 규모가 작으니까. 약 5억 달러 정도의 R&D 예산을 1년에 쓰는 걸로 제가 알고 있거든요. 이 혁신청에서. 그 5억 달러에 해당하는 예산의 과제들을 다 이 200명 안쪽에 평가자들이 평가를 합니다. 그래서 이제 이 프로세스를 보면 부사장이 계시고, 이 부사장이 밑에 6명의 헤드가 있어요. 이 헤드가 산업 기술 분야별로 담당을 하고 있고, 그 헤드 밑에 전문 평가자들이 이제 있는 거죠. 그러면 이게 이제 어떤 의미를 갖느냐? 200명 안쪽의 전문 평가자들이라면 사실은 정부의 정책의 지금 현재의 방향성, 지향성, 그리고 주된 지원할 어떤 그 탑다운의 어떤 그 정책적인 어떤 산업적인 범위, 기술의 범위, 이런 것들이 공유가 될 수가 있고요. 또 한 가지는 정부의 이 R&D 과제를 지원할 때 윤리적으로 지켜야 될 부분에 대해서 교육을 시키고 관리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어떻게 보면은 과제를 평가할 때에 이 주안점이나 관점의 차이가 있을 수 있잖아요. 근데 정부의 관점과 일치된 평가를 할 수가 있는 거고요. 그리고 과제를 평가할 때 윤리적으로 내가 지켜야 될 걸 정확히 알고 있다는 거죠. 근데 우리나라는 사실은 그런 부분에 있어서 잘 지켜지지 않기 때문에 다수의 평가자로부터 객관성과 윤리적인 공정성을 확보하려고 노력하는데, 이스라엘 쪽에서는 이렇게 정해져 있는 소수에 대해서 정책적인 부분, 윤리적인 부분을 관리를 하고 있기 때문에 소수의 평가자로 평가를 해도 공정성과 전문성이 유지될 수 있다고 판단을 하는 거죠. 그래서 이제 과제가 들어오면 부사장이 헤드에게 과제 평가에 대한 지침을 주고요. 이 헤드가
이제 그 풀 안에서 평가자를 결정을 합니다. 근데 요즘엔 사실은 하나의 기술과 하나의 산업 분야의 과제보다는 융합적인 기술과 융합적인 산업에 대한 과제가 많이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이럴 경우에는 두 명의 헤드가 각각 한 명의 전문 평가자를 배정을 해서 두 명의 평가자가 평가를 나오는 경우가 있어요. 그러니까 제가 이제 그 재단의 사무총장으로 일할 때 보면은 점점 더 이스라엘에서 한 과제에 원래는 그전에는 한 명의 평가자인 경우가 대부분이었어요. 근데 점점 두 명이 배정되는 경우가 늘어나는 추세였고요. 근데 어쨌든 한 명 내지는 두 명이 전문가가 평가를 하는 거고, 또 하나의 중요한 건 뭐냐면 이 평가자들은 평가만 할 뿐이에요. 자기가 이제 어떤 경우는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사실은 평가를 할 때 피평가자에게 물어볼 걸 다 물어볼 수 있는 경우가 거의 없습니다. 근데 이제 이스라엘 같은 경우는 평가자가 이 평가받는 기업에 가서 어떤 경우는 2박 3일을 간다는 거예요. 자기가 궁금한 걸 다 물어볼 때까지. 뭐 어떤 경우는 몇 시간에 끝날 경우도 있겠지만 한두 시간에 끝나는 경우는 거의 없는 걸로 알고 있고요. 그리고 이스라엘 쪽의 기업에 대한 평가 리포트를 이제 제가 보게 됐는데, 그걸 보게 되면 정말 그 기술과 그 산업에 대해서 굉장히 전문적인 정보들을 얻을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이 평가자들이 굉장히, 이분들도 이 200명밖에 안 되는 사람들이 그 모든 평가를 하다 보니까 자기들의 전문성이 계속 쌓이는 거예요. 원래부터 전문성이 있는 분들인데 평가를 하면서 전문성이 계속 쌓이는 겁니다. 그리고 전에 이제 설명드린 것처럼 이스라엘 기업들이 내는 과제들이 수준이 낮지가 않아요. 왜냐하면 이 전 세계 글로벌 기업들의 반 이상이 이스라엘에 R&D 센터를 두고 있거든요. 그 R&D 센터에서 필요한 기술들을 제공해주기 위한 스타트업들이 만들어지고 있는 거기 때문에 이 스타트업들의 기술 수준이라는 게 전 세계를 선도하는 기술들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 기술들을 평가하다 보니까 이 평가자들의 전문성이 계속 비약적으로 원래 이제 높은 수준에서 더 높아지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전문성이 쌓여있고 윤리적으로 관리되시는 분들이 평가를 하기 때문에 이 평가자들의 평가에 대해서 굉장히 인정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이제 이스라엘의 이제 그 기술 사업화 관련된 건데, 지난번에 슬라이드에 보여드렸지만 이런 대학들이 잘 하고 있어요. 그중에서 와이즈만 연구소가 잘 하고 있고, 근데 보면은 예다 같은 경우도 제가 알고 있기로는 와이즈만 연구소의 기술 지주회사, 여기도 10명 이내의 직원들이 근무하고 있어요. 근데 이제 특징은 뭐냐면 여기도 이제 그 산업 분야별로 거기에 매니저분들이 계신데, 이 매니저분들이 연구자와 기술적인 부분에 있어서 토론이 가능하신 정도의 기술적인 이해도를 가지고 계신 분이고, 플러스 이제 산업적인 경험이 있으신 분인 거죠. 예를 들면 기술의 예상되는 수요 기업들 글로벌 네트워크에 연결되실 수 있는 분들. 그래서 이제 히브리대학교의 자회사가 이숨이라는 이제 테크놀로지 트랜스퍼 컴퍼니인데, 여기에 이제 기술 이전 절차를 보면 중간에 보면은 연구자들이 가지고 있는 기술을 연구자 마음대로 내는 게 아니라 특허를 낼 때 특허를 내느냐 마느냐의 결정을 기술 지주회사의 위원회에서 결정을 한다는 거고요. 그 소유도 기술 지주회사 가지게 된다는 거고요. 그리고 그 소유된 특허의 사업화에 대한 모든 일들도 이 기술 지주회사에서 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전에 이제 그 취업수 부총장이 말씀하셨던 것처럼 와이즈만 연구소가 전 세계적으로 기술 사업화를 이렇게 잘하는데, 연구자들은 연구에만 순수한 진리에 대한 호기심을 가지고 R&D에만 매진할 수 있는 분위기를 아직도 유지할 수 있다라고 말씀하실 수 있는 게, 와이즈만 연구소의 예다도 거의 이런 식으로 돼 있거든요. 그러니까 연구자들은 연구만 하면 되는 거죠. 그 이후의 부분은 그 부분을 잘하는 기술지회사의 전문가들, 예를 들면 적어도 연구자만큼 연구를 못해도 연구자가 연구하는 거에 중요한 이 어떤 그 원리들을 이해를 해서 회사에 설명해 줄 수 있는, 이제 그 부분에서 더 막히면 결국 연구자를 만나게 해줍니다. 이 기술을 라이센스 받으려고 하는 기업이 이 기술에 대한 관심도와 이 사업화에 대한 가능성을 이 기술 지지에서 판단한 다음에 이제 그런 부분들이 이제 잘하고 있는 부분이고, 이제 그런 역할의 전문화. 아까 이제 그 평가 부분도 그렇지만 사실은 과학 계통의 대학에서도 마찬가지일 거라고 생각해요. 어떤 그 특정한 역할,
잡 데피니션이 있고 그거에 매진할 수 있는 자율성과 책임의 권한을 주는 것. 그것이 이스라엘에서 잘 이루어지고 있고 그렇기 때문에 그렇게 전문가가 했는데도 안 됐을 경우는 이거는 실패할 가능성이 있는 거였다라고 판단할 수 있는 게 되는 거죠. 이제 이런 부분이 좀 있고요. 그래서 이제 히브리 대학교의 가장 성공한 예가 이제 모비라이입니다. 이게 암론 샤슈아라는 교수님이 히브리 대학 교수였는데 거기서 나온 연구 중에서 이제 그 영상 분석 기술을 가지고 자율주행의 어떤 그 기술을 개발을 했던 거죠. 그 다음에 요즈마 펀드에 대해서 관심이 많으신데요. 요즈마 펀드 지난번에 말씀드렸지만 요즈마 펀드가 이스라엘의 창업 생태계를 만들었다고 하는데 우리는 잘 모르고 있지만 요즈마 펀드 이전에 실패한 창업 펀드, 모태 펀드가 있었어요. 그게 인발 펀드였고요. 큰 차이가 이제 요즈마 펀드를 만들 때 그때의 이제 그 수석과학관으로 계셨던 이갈 엘리 지금 요즈마 그룹의 이사장으로 계신 분이 전 세계의 이 유명한 벤처 투자 회사 10개를 갖다가 모아온 거예요. 그 전에는 그냥 이스라엘 내에 있는 돈으로만 했어요. 근데 이제 이 해외에서 투자 회사들을 끌어오니까 이 투자 회사들이 돈만 투자한 게 아니라 투자하는 회사들이 잘 돼야 되니까 이 회사들을 글로벌 네트워크를 가지고 수요 기업들과 연결시켜주는 역할까지 한 거죠. 그래서 요즈마 펀드는 성공을 했고 이게 이스라엘 창업 생태계가 성공할 수 있게 된 건데 이 경우는 중요한 게 뭐냐면 정부의 정책을 하는 데 있어서도 우리나라에서는 한번 실패하면 그 실패로 그냥 끝나는 경우가 많지 않습니까? 근데 이제 이 경우엔 실패의 원인을 분석을 해서 그 원인을 개선을 해서 정책적으로 도전을 하고 그러니까 실패를 감수를 한 거죠. 용인을 한 거죠. 그래서 제대로 된 성공을 얻었다는 사례로서 우리한테 주는 교훈이 있다라고 이제 저는 생각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이상으로 제가 이제 설명드릴 부분은 지난번에 이제 설명드린 부분에서 다 말씀을 드렸고요. 예, 그래서 이제 요약을 해보면 이제 이스라엘의 연구 문화가 굉장히 독특하다는 사실이죠. 민족성 뭐 여러 가지 환경 때문에 그리고 제일 중요한 거는 성공 사례가 많이 있다는 겁니다. 맞습니다. 네. 맞습니다. 그래서 미국 나스닥에 상장한 가장 많은 성장률을 보이는 게 바로 이스라엘이고요. 그래서 이제 요약을 하면 실패를 용인하는 문화. 제가 이스라엘의 그 수석과학관으로부터 받은 자료 중에 하나인데 여기 화살표에 있는 것처럼 R&D를 할 때 아예 시작을 글로벌을 기준으로 하고 한다. 글로벌 기준에 맞지 않는 것은 아예 시작을 하지 않고 그런 거는 다 보류를 한다라는 것이 굉장히 특이하다. 그럼 대한민국에서 과연 글로벌을 우선적으로 생각해서 그 돌합을 시킨다거나 이런 게 거의 없다 이거죠. 이제 6만 개가 있을 때 뭐 이거를 꼭 이제 우리가 전체가 다 이렇게 할 필요는 없지만 이러한 부분이 너무 적다. 그래서 이제 이런 관점에서 그럼 글로벌로 그 성공한 사례를 제가 빌려온 건데요. 여기 보시면은 뭐 잘 아시는 유전자 가위로 노벨상을 받은 그 사례인데 유전자 가위는 한국도 많이 했고 다른 나라도 많이 했는데 왜 이 두 사람이 노벨상을 공동 수상을 했는가? 다우드나 교수와 엠마뉴엘 샤페티에 교수가 사실은 처음 만난 게 2010년에 푸에르토리코의 바이오케미스트리 컨퍼런스에서 만났는데 그때 보니까 서로 유전자 가위 연구를 하고 있는데 다른 방향에서 하고 있었죠. 그래서 그때 만나서 공동 연구를 하고 그리고 이제 이 공동 연구에서 사이언스의 논문을 낸 것이 바로 12,000개 정도의 사이테이션이 들고 그게 노벨상을 받게 된 그 시초의 논문이 되는데 저는 이제 그 다음 단계를 말씀드리려고 하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이러한 새로운 토픽이 나왔는데 사이언스에서 보면은 이것을 가지고 그 브레이크스루 상을 예를 들면은 매년 나오는 브레이크스루라든가 그리고 실리콘밸리에서 나오는 브레이크스루 프라이즈를 또 땄고요. 그 다음에 이것을 그 다파에서 픽업을 해서 2017년에는 거의 800억이라는 그 연구비를 주면서 테러리즘의 바이오 테러리즘을 방지할 수 있는 그러한 과제를 다우드나에게 주고 이러한 그 종합적으로 전 세계적으로 인정을 받는 단순히 논문 하나로만 끝나는 게 아니라 그리고 이것을 공동 협력을 통해서 대학원생들이 서로 교류를 하고 일종의 하나의 아주 학파가 형성이 돼 있다. 아시겠지만 MIT에서도 이걸 했지만 특허는 MIT에서 이제
이겼지만은 노벨상은 이쪽에서 따낸 거는 전략적으로 상당히 성공하지 않은가 그렇게 보고 있고요. 그리고 또 하나는 이 다우드나 교수가 하버드에서 박사를 받고 콜로라도 대학에 포스닥을 간 이유가 또 아주 흥미롭습니다. 그래서 콜로라도 대학의 RNA로 노벨상을 받은 분 밑에 가서 RNA의 3차원 구조를 하겠다고 과감하게 도전을 했고 2년 이상을 불가능하다고 해서 굉장히 고생을 많이 했는데 우연하게 그걸 발견을 했고 사이언스에 논문을 내면서 뜨기 시작한 겁니다. 예, 그러면서 이제 학생 때죠. 그 나중에 예일 대학 교수를 하고 버클리 대학 교수를 하면서 바로 이러한 것이 우연이 아니라 실패를 극복하고 국제 협력을 통해서 노벨상까지 거머쥐고 지금은 또 한 단계를 올라가고 있는 그러한 사항을 말씀드리면서 우리가 이제 최 수석님을 모셔서 저희가 기조 발표를 부탁드리고 아주 성공적으로 반응이 좋았고 그래서 여기 보시면은 실패가 곧 성공이다. 실리콘밸리에서 하는 말이 빨리 실패하고 자주 실패하고 먼저 실패하라. 그리고 스페이스X가 엄청나게 떴는데 스페이스X의 실수는 항상 있는 일이고 제일 마지막에 있는 틀릴 능력이 없는 과학기술자는 결코 큰 성공을 이룰 수 없다. 그래서 한국의 R&D 성공률이 98%라고 하는데 그게 이제는 성공률이 30%다라고 하는 그런 연구 문화 그리고 불가능을 가능하게 만드는 이러한 연구 문화가 됨으로써 아마 대한민국이 이런 몇 가지가 새로운 문화로 정착이 된다면 굉장히 많은 새로운 성과가 나오지 않을까라고 과감히 저희들은 이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게 마지막 슬라이드가 되겠는데요. 지금까지는 연구자 주도와 연구자 자율로서 NSF라든가 NIH라든가 연구재단이라든가 영국의 UKRI가 해왔지만 지금은 이제 임무지향적 R&D로 해서 다파와 알파이 그리고 영국의 아리아, 독일의 스프린트 또 새로 바이든 대통령이 이번에 만든 알파 H 이러한 형태로 도전적이고 혁신적인 이러한 R&D를 통해서 보시면은 PM 중심과 미션 기반으로 되는 이러한 것이 새로운 패러다임으로 가고 있는 게 아닌가. 그래서 이제 과학난제 도전 R&D는 저희가 시도했던 것이 종래에 있던 왼쪽 컬럼에 있는 것을 오른쪽에 파란색으로 이제 혁신을 넣어서 지금 현재 진행 중이다라는 것을 말씀드리면서 오늘 이 토론이 이스라엘로부터 성공 사례를 우리가 배웠고 한국은 앞으로 성공 사례를 만들어가는 그러한 과정 중에 있다라고 일단 저는 정리를 하고요. 마지막 말씀을 한 번 더 부탁드리고 마무리하겠습니다. 예, 이스라엘에 대해서 이렇게 관심을 가져주시는 것에 대해서 굉장히 감사드리고요. 왜냐하면 이스라엘에 많은 또 관점들이 있으실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제가 2012년도에 한국 이스라엘 산업연구개발재단의 사무총장을 갔을 때는 사실 그때는 이스라엘 나라가 그렇게 중요하다고 생각하지는 않았었어요. 근데 이제 같이 일을 하면서 그리고 또 이제 이스라엘과의 여러 가지 과제를 지원하면서 평가에 들어가면서 이스라엘 나라의 어떤 과학 기술적인 부분에 있어서 우리가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해야 될 전략적인 파트너가 될 수 있는 나라다라는 것을 인식을 하게 됐고 그런 부분이 제가 이제 재단에 오래 근무하게 된 이유 중에 한 가지거든요. 이제 제가 느꼈던 경험들이 사실 이제 얼마나 이 단장님이 기획하시는 부분에 도움이 될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우리가 단장님이 이제 우리나라의 과학기술의 성과를 혁신하기 위해서 노력하시는 중에 이스라엘 쪽의 상황을 참고하시는 것은 전체 중에 그래도 적지 않은 기여가 될 수 있을 것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도 또 이제 많은 양국 간의 교류가 있고 또 그것이 우리 지금 계획하시는 일에 도움이 되셔서 국가적인 발전에 도움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